네, 자, 여러분 보셨듯이 오늘은 챗봇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보시려면 catchup langchain.streamlit.app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LC Streamlit Retrieval with Chatbot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워볼 앱은 지난번에 배웠던 Retrieval Chain 소스 코드에 챗봇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오늘 사용할 툴들은 스트림릿의 Session State, 그리고 스트림릿의 Chat Message, 그리고 스트림릿의 Chat Input 이거고요. Recursive Character Text Splitter는 Retrieval Chain을 배울 때 나왔던 거죠. 이거는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전부 스트림릿에서 제공하는 이 기능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챗봇을 구현을 할 건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랭체인의 Retriever와 스트림릿의 Session State 그리고 Chat Message를 사용해서 챗봇을 구현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페이지입니다라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앱을 구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그런 아이템들은 여기 있습니다. 스트림릿 세션 스테이트, 스트림릿 챗 메시지, 챗 인풋, 그리고 챗 엘리먼트, 그리고 Advanced Concepts of Streamli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링크를 클릭해서 세션 스테이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에 있는 API 레퍼런스 페이지인데요. 한글로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세션 스테이트는 각 사용자 세션에 대해 재실행 간의 변수를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트림릿은 상태를 저장하고 유지하는 기능 외에도 콜백을 사용하여 상태를 조작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세션 스테이트는 다중 페이지 앱 내부의 앱 간에도 유지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세션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Session is definitely still on. 세션이 무엇인지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해줄 겁니다. 네, 이렇게 세션 스테이트에서 세션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세션은 스트림릿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사용자가 세션을 통해 지속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객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닐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잘 나옵니다. 이거를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일단 여러분도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나오는 것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션이란 무엇이냐면은 이게 세션입니다. 세션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와 서버 간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세션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서버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트와일라이트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저는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서버는 거기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받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와줍니다. 이게 바로 서버와의 대화이고요. 이 서버와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바로 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지우면 그 세션은 이제 없어진 거죠. 다시 이거를 오픈하면 새로운 세션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직접 보여드릴까요? 아까 처음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채팅을 이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API 키와 URL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저희가 채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이 서버로 가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받고 다시 답변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서버와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이 공간이 바로 세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죠. Redmond. Yes. Huh. 사실 킹카운티에 있는 제일 유명한 도시는 시애틀이죠. 근데 여기는 레드몬드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션입니다. 한 세션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 새로운 탭을 열었을 때는 또 다른 세션이라고 하겠죠. Hey, this is your session. 여기서 똑같은 사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챗봇 페이지를 가고요. 여기도 똑같이 입력 사항들을 입력을 해서 채팅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왓츠업 새로 나왔죠. 아까 그 대화의 기록들이 여기 없습니다. 즉 세션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메인으로 가서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와서 오픈AI URL을 넣고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했던 질문과 대답이 다시 나옵니다. 이것은 이 세션 안에 이 질문과 대답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탭만 옮겼을 뿐인데 여기에서는 그 질문과 대답이 나오지가 않죠. 이거는 또 다른 세션이고 이 세션에는 그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세션이란 이 한 웹페이지 내에서 이 웹페이지와 서버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을 바로 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탭들은 다른 세션이고 물론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해도 다른 세션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러한 대화 내용들이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세션을 이용해서 이 대화 내용을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세션 말고 만약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다가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검색을 해가지고 불러온다면 이렇게 세션을 옮겨도 그 대화 기록들이 표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제3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스트림릿의 세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세션 내에서만 이 정보가 공유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현하는 이 챗봇 기능은 스트림릿의 세션 스테이트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션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스트림릿의 세션 스테이트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보면 유튜브 비디오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유튜브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런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세션 상태의 값 초기화라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세션 스테이트라는 곳에 키라는 것이 없다면 이것을 실행을 하는 거죠. 세션 스테이트의 키라는 키에 value라는 value를 대입하는 겁니다. 세션 스테이트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키와 value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것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키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실 수도 있고 not key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실 수도 있고 이 키라는 키에 value라는 value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에 value라는 값이 담기게 되었다면 그 데이터를 우리는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stwrite을 쓰면 이 키의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value라는 것이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value라는 value가 여기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value 2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위에서와 같이 write 기능을 쓰면 이 value가 아니라 value 2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다음은 그냥 session state를 write 하는 건데 with magic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아까 value 첫 번째 걸 write 한 거고 이건 두 번째 값을 바꿔서 write 한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여기죠. st.write, st.session_state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ession state은 key라는 키와 value 2라는 value가 있는 상태죠. 이건 write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키와 다른 value가 있다면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여긴 제가 이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레드먼드라는 키에 킹카운티라는 value를 하나 추가한 겁니다. 여기에서 st.session_state 하면은 이 session state에 있는 모든 키와 value들의 정보가 다 표시가 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챗봇을 구현을 하는 거죠. 이 대화들을 계속 저장해 나가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해당 세션에서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value는 원래 value 2나 king count 뭐 이런 게 되겠죠. 이거는 키 값이 아닙니다. 키 값을 줘야지 그 value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 값을 줘야지 해당 value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value를 주면은 그 키 값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러가 나게 되죠. 이 해당 내용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del하고 set state 명령어를 쓰면 키와 value 이 두 값이 같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세션 정보는 이 브라우저의 캐시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클리어 캐시 기능을 여기서 이용을 해도 해당 정보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세션의 특성들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할 때 거기에 맞게끔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션 스테이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이고요. 나머지 더 고급스러운 기능들은 공부하시고 한번 직접 구현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배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세션 상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배울 것은 스트림릿에서 제공하는 챗 메시지인데요. End sessions, chat messages, texts. 이게 바로 챗 메시지의 API 화면입니다. 여기에는 name과 아바타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name에는 user, assistant, AI, human 아니면 다른 스트링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바타에는 이 세션 이미지가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거라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유저라고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챗 메시지 유저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유저 아이콘이죠. 그리고 여기서 챗 메시지 어시스턴트 하면 이게 어시스턴트 아이콘입니다. 스트림릿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유저, 어시스턴트, AI, 휴먼 여기에 대한 아이콘들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가 따로 아이콘을 만들어서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을 지원하는 게 바로 챗 메시지입니다. 부가 기능을 더 알아보면요. 이 챗 메시지에는 롤을 부여해서 해당 아이콘을 불러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자도 출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현할 챗봇에서는 이 기능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 단순히 롤을 부여해서 이미지 아이콘을 표시하는 기능만 사용을 할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요 해당 유튜브를 시청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챗 인풋이죠. 텍스트 인풋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채팅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키값 그리고 최대 문자 수, enable, disable 이런 거를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disable이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unsubmit 뭐 이런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챗 input say something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if prompt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냐면 여기에 유저가 뭔가를 입력을 하고 엔터 키를 누르던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요리로 가는 겁니다. 이 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이 챗 인풋이 선언됐던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텍스트 인풋이랑은 다르죠. 텍스트 인풋은 뭔가 메시지를 받으면 그 이후 소스 코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이후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 루프 돌듯이 여기가 if 문이 실행이 되면 챗 인풋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부가적인 기능들을 알고 싶으시면 이 비디오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만 알면은 이 챗봇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림릿 챗 엘리먼트들은 이 세 가지 기능들을 비롯해서 채팅과 관련돼서 스트림릿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을 소개하는 페이지입니다. 챗 인풋, 챗 메시지, 스테이터스 컨테이너, 그리고 스트림릿, 라이트, 스트림 이런 채팅과 관련된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컨셉 오브 스트림릿에서도 좀 더 고급적인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 스토리지가 있죠. 캐싱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세션 스테이트는 세션에 저장이 되는 거고 커넥션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고급 기능들은 별도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작동을 하고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코딩이 됐는지 보기 위해서 먼저 자세하게 단계별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UI로는 OpenAI API 키를 입력하는 부분 그리고 URL을 입력하는 부분 여기 있죠. 이거는 지난번에 이 리트라이벌 체인에서 구현했던 거죠. OpenAI API 키를 넣고 이 URL을 넣으면은 이 URL로 가서 해당 내용을 긁어와서 벡터 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그 저장된 메시지를 리트라이버 기능을 사용해서 검색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AI로 질문과 함께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그런 리트라이벌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전에 만들었던 유튜브 강좌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챗봇과 관련된 기능을 공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위키피디아에서 있는 레드먼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드먼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워싱턴 주에 있고 시애틀 근처에 있습니다. in the state of Washington.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다 시애틀에 있다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시애틀 옆에 있는 레드먼드라는 도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앱은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긁어와서 이 데이터를 벡터 스토어에 저장한 다음에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모델을 사용을 할지 결정을 하고 어느 랭귀지로 트랜슬레이트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고 요 워닝 메시지가 있죠. 시작하기 위해서는 OpenAI 키와 URL을 집어넣고 엔터 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OpenAI API 키와 URL을 넣고 URL은 다른 URL을 넣어도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안에 내용들이 있죠. 요 대화창도 나오고 아까 세션에서 저장되었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션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같은 페이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화 메시지는 아까 없었죠. 아까 없었던 것이 엔터 키를 누르면서 이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소스 코드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편의상 소스 코드 분석은 제 로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서 streamlit run main.py를 실행을 하시면 로컬에서 해당 앱이 실행이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오늘 공부할 챗봇 앱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해당 앱이 표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브라우저에서 이 앱이 실행이 된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로컬에서 새로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세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 데이터도 지금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메인 함수에는 UI를 세팅을 했습니다. 타이틀과 헤더가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으로 API 키를 받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URL을 받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문은 옆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모델을 선택하는 그런 라디오 버튼이 여기에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고르는 드롭박스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메인 함수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 밑에 to get started 시작하려면 오픈AI API 키와 블라블라 하는 이 부분은 여기 메인 함수에 없죠. 아마 이 set session state 이 함수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 set session state를 콜을 합니다. 이 콜을 할 때 이런 파라미터들이 전달이 되죠. API 키, URL, 그리고 모델, 그리고 language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요 set session stat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f 문이 있죠. API 키가 없거나 URL이 없거나 모델이나 language가 없으면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 if 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시작하려면은 오픈AI API 키를 입력을 하고 URL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키를 넣어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픈AI API 키와 URL이 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요 if 문에서만 돌 겁니다. 요 return은 바로 요 콜한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콜한 부분으로 가면 여기서 다시 이 함수를 콜을 할 겁니다. 그럼 이 if 문이 다시 실행이 되고 여기에 if 문에 걸리니까 이 부분이 계속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정지된 화면처럼 보이지만 지금 현재 이 코드 안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못 가고 이 if에서 계속 리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if 문을 벗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AI API 키를 넣고요. URL은 여기 예제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가장 싼 모델을 사용하고 코리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엔터 키를 누르거나 다른 부분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다음 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 what is up 요 인풋 박스가 표시가 됐습니다. 약간 좀 시간이 걸렸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이 됐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f 문이 벗어났죠. 여기에 입력된 모든 값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모델 네임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이 모델 네임은 제가 따로 만든 파일에 있는 겁니다. my modules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모델 네임 그리고 embedding 모델 모델 네임 for only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cheapest이면은 이 모델 네임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델 네임 for all을 사용해라. 요거죠. 요 파일 한번 잠깐 가볼까요? 모델 네임은 이 GPT 3.5이고 모델 네임 for omni는 이 GPT 4o 2024 0513 요 모델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모델이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hello please ask a question related 블라블라 하고 URL은 아까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그 URL이 표시가 됩니다. 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 부분은 이 crawl vectorize 함수를 호출합니다. 여기서 뭔가 일이 처리가 되겠죠. 이름으로 봐서 딱 알 수가 있죠. 이 크롤링을 하고 웹페이지를 크롤링을 하고 그 크롤링에서 얻은 데이터를 벡터라이즈를 하는 그런 함수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요 what is up 요 인풋은 좀 시간을 두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럼 과연 이 crawl vectorize 함수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호출을 할 때 API 키와 URL 두 가지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받고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retrieval chain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한 겁니다. 지난 강좌 비디오를 보시면은 그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URL에서 데이터를 긁어오고요. 인베딩 모델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들을 나누죠. 이 전체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인베딩 모델을 사용해서 인베딩 값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한 인베딩 값이 이 파이스라는 벡터 스토어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베딩 값이 이 벡터에 담겨서 리턴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크롤을 호출을 했던
여기 벡터 변수에 그 벡터 내용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요걸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요걸 표시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요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그런 기능들을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션 스테이트에 오픈 AI 모델이 없으면 그것을 세팅을 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요게 키값이죠. 그리고 요게 value고요. 아까 API에서 봤던 그 문법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션 스테이트에 메시지가 없으면 이렇게 빈 배열을 생성을 해라 라는 거죠. 메시지스가 키값이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안에는 조금 있다가 하는 대화 내용들이 계속 채워질 겁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 챗 메시지 해서 롤이 들어가고요. 다운 해서 콘텐츠가 들어갈 겁니다. 챗 메시지는 아이콘을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막다운은 write랑 똑같은 겁니다. 해당 텍스트를 이 브라우저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롤과 콘텐츠로 구성된 세션 정보가 이 메시지스에 저장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이 바로 챗 인풋이 나오죠. 이 챗 인풋은 what is up이라고 플레이스홀더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된 거죠. what is up이 표시가 된 겁니다. 네, 여기서 if 문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what is up이 아니면 그 다음을 실행하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건 계속 what is up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죠. 요거를 실행을 시키려면 이게 what is up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유저가 뭔가를 질문을 해야 되죠.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키를 치면 그냥 그대로 what is up이기 때문에 아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위키피디아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레드먼드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와 뭐 닌텐도 본사 이런 것이 이 도시에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요 행위들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if문이 만족이 되죠. what is up이 아닌 게 됐죠. 사용자가 요 질문을 하면서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if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메시지스에 어펜드를 하죠. 뭔가 추가를 합니다. 아까는 빈 배열이었는데 여기서 이 배열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딕셔너리 형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롤은 유저가 되고 콘텐츠는 프롬프트가 됩니다. 프롬프트는 이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시해 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메시지스의 세션 스테이트 그 키 값에 이 부분이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부분이 그래서 챗 메시지 유저로 표시가 되고 이 부분은 이 아이콘이죠. 그리고 프롬프트는 이 질문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generate text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즉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픈 AI로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픈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받는 그 과정이 이 함수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함수를 콜을 하는데요. 전달되는 파라미터 값은 이 벡터 값이고 그리고 프롬프트 그리고 모델 네임, 랭귀지 그리고 API 키 이게 전달이 됩니다. 이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배웠던 retrieval chain 이 부분을 설명하는 비디오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관리하는 것 그리고 모델을 세팅하는 것이 여기 있고요. 처음에 create stuff document chain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LLM과 커뮤니케이션을 즉 질문을 던지고 답을 받는 그런 체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이 벡터에 있는 내용을 retrieval을 해서 이 retrieval라는 이 변수에 담는 거죠. 그 다음엔 create retrieval chain을 선언을 합니다. 이 체인은 바로 랭체인에서 reg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 reg의 모든 기능들이 일어나게 되죠. retrieval 여기에서 벡터 정보가 있고 벡터 정보에 대해서 retrieval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큐멘트 체인도 여기서 파라미터로 전달이 돼서 retrieval 한 내용은 이 도큐멘트 체인에 전달이 돼서 LLM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을 받아서 retrieval chain이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이 기능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것은 바로 invoke 명령어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retrieval chain.invoke 해서 여기서 question이 나오는 거죠. question은 이게 question이고요. 그리고 이 prompt가 위에 관리가 되고 있죠. 이 input은 이 question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콘텍스트는 여기서 나온 retrieval에서 받은 벡터 내용들이 여기에 담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based only on the provided context in English and translate the answer in selected language. 이거는 코리안이었죠. 그래서 코리안.
Do you speak Korean? 요 프롬프트 전체가 LLM에 전달이 돼서 LLM이 그 해당 이 콘텍스트를 참조하고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해서 이 generated 텍스트 변수에 대답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이슨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answer, 요 답변 부분만 따로 띄어내서 리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를 호출했던 이 부분에서 이 리스판스의 그 오픈 AI로부터 받은 대답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챗 메시지, 이것은 어시스턴트가 되죠. 이 어시스턴트는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아이콘을 표시를 하고요. 마크다운 리스판스는 여기서 받은 대답을 그 다음에 브라우저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롤은 어시스턴트고 콘텐츠는 리스판스인 이 내용이 어펜드가 돼서 이 전체 내용이 이 메시지스라는 세션 데이터 안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챗 인풋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what is up이니까 여기서 계속 뭔가 바로 이 내용이 바뀌기를 기다리게 되겠죠. 텍스트 인풋과 챗 인풋의 다른 점이 그것입니다. 텍스트 인풋은 여기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됐으면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이 실행이 될 텐데 챗 인풋은 채팅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이 챗 인풋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시애틀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레드몬드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있습니다. 내용은 둘째치고 이 기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다시 반복이 된 겁니다. What is up? 그리고 유저 프롬프트 바로 이 부분이 표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generate text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된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내용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이 모든 대화 내용이 이 현재 메시지스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해당 페이지로 오게 되더라도 이거는 같은 세션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계속 남아있게 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PI 키를 던져주고요. URL을 넣어서 엔터 키를 누르면 대화와 답변이 그대로 나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메시지스라고 하는 세션 정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표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세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로운 탭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페이지로 가고요. 그래서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is up이 곧바로 나오죠. 대화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브라우저라고 하더라도 이 탭은 한 세션이기 때문에 세션 정보가 있어서 이 대화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탭은 이건 다른 세션이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세션의 특징입니다. 질문을 한두 개 더 해보도록 하죠. 시애틀과 레드몬드는 24km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레드몬드를 모르기 때문에 시애틀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애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레드몬드를 비롯해서 이 시애틀 주변에 몇 개 도시들을 합쳐서 Greater Seattle Area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시애틀에 있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레드몬드라는 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Retrieval Chain 이 소스 코드에 스트림릿의 세션 스테이트 그리고 챗 메시지, 챗 인풋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챗봇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완벽한 렉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1, 2, 3번 세 가지 앱이 그 완벽한 렉 기능을 엔드-투-엔드로 구현을 한 겁니다. 처음에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URL을 제공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긁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벡터라이즈 한 다음에 리트라이버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질문과 답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데이터는 세션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 형태로 피지컬하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벗어났다가 다시 오더라도 그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피지컬하게 관리되는 그런 정보들을 지우거나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거나 할 수 있는 벡터 스토어를 매니지하는 그런 페이지도 새로 만들었고요. 이 세 가지 기능들은 제가 구현한 것이 아니고 오늘 배웠던 이 챗봇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챗 GPT에게 만들어 보라고 시킨 겁니다. Relax, it's just the AI doing its job.
근데 이것도 금방 한번 시킨다고 해서 다 GPT가 알아서 완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기능을 요구를 하고 챗GPT가 그거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챗GPT가 잘못 갔을 때는 그것을 다시 바로 잡아주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데도 한 4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에게 이 챗GPT에게 코딩을 시킬 때 이 코딩을 시키는 사람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AI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챗GPT를 활용해야 원하는 대로 챗GPT가 일하도록 잘 이끌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워싱턴주 레드몬드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캠퍼스입니다. 동쪽 구석으로 가면은 이렇게 바퀴와 한몸이 돼서 자란 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오랜 세월이 느껴지죠. 이곳은 100년 전에 제재소였다고 합니다. 워싱턴주는 산이 많아서 나무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예,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합니다.